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있는 건물에서 경종, 비상방송이 울린다면 보통 오동작이겠거니 하고 대부분 그대로 하던 일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에도 오동작이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재라면 그렇게 보낸 시간이 피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화재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전기 제품이라든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커지는데 처음에는 느리게 반응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데 보통 건물에 엘리베이터, 승강로라든가 계단을 통해서 이제 위에 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 화염이 위에서부터 쌓여서 내가 있는 2m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보통 화염 전파 시간이라고 하고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지상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피난 시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재가 나서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 현 위치에서 지상까지 이동하는 총 시간을 피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상이 높을수록 어차피 계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이동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화염 전파 시간보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피난 시간이 짧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재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집이라면 방에 있는 식구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인근에 있는 발신기를 강하게 누르면 이 투명창이 탈락되면서 화재 신호가 들어갑니다.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주소, 층수, 건물명, 주위 상황을 설명을 하면 소방서에서는 자동으로 위치 추적에 들어갑니다. 119에 신고한 후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진압을 합니다. 먼저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찾은 후에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는 바닥에다 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습니다. 움켜쥔 상태에서 안전핀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호스를 펼칩니다. 화재난 화염이 있는 가까이 갑니다. 접근해서 손잡이를 움켜줍니다. 소화약기를 골고루 뿌리는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람을 등지고 뿌려야 됩니다. 만약에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어오는데 뿌리면 소화기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쓰겠죠. 그렇게 해서 화재를 진압을 합니다. 그때 한 7, 8초 정도 소화약제가 방사됩니다. 화재가 났으면 먼저 소화기를 찾아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 규탱이에 있습니다. 소화기를 먼저 들고 화염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고 이제 안전핀을 뽑습니다. 안전핀을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레바를 펼칩니다. 가까이 가서 비로 쓸듯이 그 레버를 움켜쥐고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 나오는 방향은 한 7, 8초 정도 분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람이 있는 곳에서 마주치면은 얼굴로 다 이렇게 튀겠죠. 소화기로 화재가 진압이 안 되었다면 이번에는 인근에 있는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호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옆으로 개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은 호스를 끌고서 화점 있는 데까지 가고 한 사람은 밸브를 열어줍니다. 일반 설비는 펌프가 자동 기동 방식이 있고 수동 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없는 것은 자동 기동 방식입니다. 밸브를 열면 수압이 치고 나오면서 압력을 감지해서 펌프가 자동으로도 기동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동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동 기동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온 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호스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열어주고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럼 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물이 펌프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기까지는 수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호스를 끌고 나가세요. 예. 끌고 나가세요. 예, 계속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한 분은 여기 계시고.
초기 소화에 실패하였거나 원인모를 경종과 비상방송이 계속 들린다면 일단 피난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유도등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야 합니다. 복도에서는 피난 계단으로 가야 합니다.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는 방화문을 닫고 나가야 연기가 따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도 통로상에 방아셨다가 내려오는 중이라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이 출입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복도를 걸쳐서 대부분 이렇게 승강장 앞으로 갑니다. 승강장 앞에 가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절대 승강장 앞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인근에 있는 방화문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방화문으로 통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5개로 나오는 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단에 문을 열었을 때 화재 연기가 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방화문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또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난할 곳이 없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차분하게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걸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피난에 실패하게 됩니다. 계단에는 쓰레기통이나 자전거나 어떠한 물건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피난에 장애가 됩니다. 계단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거우면 계단에 연기가 차 있으므로 반대편 계단으로 갑니다. 반대편 계단이 없는 건물이라면 최후수단으로 왕강기실로 갑니다. 왕강기는 피난의 최후수단으로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충분히 매달려도 튼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왕강기 함입니다. 왕강기 함을 보면 로프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거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치차식이라고 해서 이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기하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후크라고 해서 거치대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요 왕강기,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왕강기를 이렇게 걸고 요거를 이제 후크라고도 하고 또 연결고리 또는 비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로프를 바깥으로 던집니다. 던져서 늘어뜨려지게. 그러면 이 반대편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걸 열어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이걸 당깁니다. 이렇게 당긴 다음에 발판을 통해서 타고서 내려가면 이것이 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피난을 하였는데 식구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두꺼운 물건을 찾으러 다시 들어갔다가는 화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난을 하려는데 이미 연기가 차여 있다면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출입구로 이동을 합니다. 출입구가 연기로 안 보인다면 벽면을 더듬으며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서 출입구로 갑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고이죠.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잠잘 때는 전기 제품을 충전하지 않습니다. 퀵보드, 핸드폰 등 충전 시 충전기 고장으로 과충전되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노후 가전제품은 전원부를 청소해 줍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켜놓고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또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또는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합니다. 냄새를 없앤다고 향초를 켜놓지 않습니다. 정전 시 촛불 대신
아닌 랜턴을 사용합니다. 실내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화재 예방을 꼭 준수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소방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는 관계인은 높은 안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방화문은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여야 하고, 비상구문은 즉시 피난 가능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피난 계단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의 토대 위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